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정보입니다. 척추 질환에 관한 말 중에 98%의 환자는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척추 디스크 환자의 대부분은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진료실에서는 참 맞지 않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말들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의 한 종류입니다. 즉, 사기치는 기술의 한 종류일 수 있습니다. 뭔가 확실한 대전제를 제시함으로써 본인의 말에 신빙성을 갖게 하려는 얄팍하면서도 교활한 술책일 수 있습니다. 털보의사는 거짓 의학 정보의 근절에 대해서 진지합니다. 유튜브를 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거짓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 진실된 정보가 하나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된 것이 상당히 큰 이유입니다. 척추 질환에 대한 잘못된 설명, 특히 치료에 관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지 오늘 찬찬히 시간을 내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논리의 끈을 꼭 잡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논리적인 사고가 여러분에게 필수적입니다. 지식과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사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수이자 여러분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제 말에 논리적인 잣대를 정확히 들이대시고 털보의사가 거짓말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잘 판단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됐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척추는 전문의 레벨에서도, 즉 전문의를 따고 나서도 알기 어려운 난해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거짓 정보 배포가 난무하는 곳이죠. 전문의가 된 후에는 놀지 않고 약 5년 이상 임상에서 엄청 갈고 닦아야 척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방송에 쏟아지는 정보의 대부분이 가짜이고 거짓입니다. 이 중에는 의도적인 사기 행각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또 양심은 있는 분인데 그냥 단순히 그 의사분이 무식해서 용감하게 안 맞는 얘기를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이 일관적이고 일괄적인 치료를 주장하는 것은 일단 주객이 전도되었다는 것입니다. 선후 관계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리를 또 잘 장착하시고 따라오십시오. 병원에 온 환자의 진단을 정확히 하고 이 사람이 심한지 안 심한지를 정확히 알아낸 다음에 이분에게 적절한 치료법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환자에 맞게 치료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일괄적인 치료, 일관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환자 상태와 관계없이 이미 치료를 딱 정해놓고 끼워 맞추는 것입니다. 이게 맞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 진단에 관계없이 아무 치료나 하는 것과 비슷한 형국이 됩니다. 일부 병원에서 일괄적인 치료를 아무 환자나 똑같이 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 성형술, 즉 척추에 대한 약물적인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진다고 해서 오는 환자마다 다 그걸 하는 병원이 꽤 많습니다. 특정한 한 가지 치료가 특효라는 곳에 환자들이 가면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일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물론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심한 사람이나 경미한 사람이나 특정 치료법이 특효인 것처럼 과대 포장해서 설명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환자의 안전한 치료에는 관심이 없고 쉽게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적인 치료를 하니까 얻어 걸려서 나오면 다행이고 안 나오면 딴 데 가서 치료하든지 아니면 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심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아주 심한 사람에게도 왜 똑같이 치료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똑같은 치료를 하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심해서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도 비수술적 설명을 하고, 경미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비수술적 시술을 설명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일괄적인 비수술적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이 아주 경미한 사람에게는 과잉 진료가 되는 것이고, 심한 사람에게, 수술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는 과소 진료가 되는 것입니다. 심한 사람들 중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빨리 수술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해야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술을 해도 되고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서 수술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 선택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받아야 할 사람이 2%가 아니라 20%일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포함시키게 되면 말이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괄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동문서답은 아닌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척추질환 환자의 대부분은 비수술적 치료를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완전히 동문서답입니다. 진료 행위 자체가 없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프로그램도 없는 무식한 기계처럼 일괄적인 책임 없는 치료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이거를 여러분에게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치과 가서 진료받는 것을 예를 들었습니다. 자, 환자가 치과 의사에게 가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저는 이가 너무 아픈데 이를 뽑아야 되나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치과에 오는 98%의 환자는 이를 뽑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를 뽑지 않아도 될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환자가 또 물어봅니다. 저는 이가 심각하게 썩었나요? 그랬더니 치과 의사가 또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치과에 오는 환자의 98%는 이를 뽑지 않아도 되는 통계가 있고, 심지어 많이 썩었어도 안 뽑고 잘 지낸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 뽑고 비수술적 치료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치과 의사가 대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걸 치과 말고 척추 환자 진료로 똑같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허리가 아파서 온 척추 환자가 물어봅니다. MRI 찍고 왔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저는 심각한가요? 수술해야 되나요?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척추질환 환자의 98%는 수술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수술 받지 않아도 될 확률이 98%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환자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다리에 힘도 빠질 때가 있고 심각하게 척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척추 진료 보는 의사가 척추질환 환자의 98%는 수술 없이 호전되니까 수술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심지어 디스크가 터진 환자도 좋아지는 경우가 덜어 있기 때문에 디스크가 터졌다고 해서 무조건 수술하면 안 됩니다. 수술은 신중하게 최악의 경우에 해야 되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자, 환자가 또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의사가 내원하는 98%의 환자가 비수술적으로 치료하고 좋아졌기 때문에 비수술적으로 통증 관리하고 척추 위생에 신경 쓰고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근육을 키우고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100세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 동문서답 아닌가요? 자, 여러분의 논리의 날을 세우고 생각을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환자 상태에 관계없이 치료를 정하고 환자를 본다는 것은 환자 상태에 관심이 없는 일괄적인 동문서답입니다. 말하는 사람이 교수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어떤 의사이든 이런 식으로 치료를 정하고 말하는 사람은 눈속임, 야바이와 비슷한 사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TV에 나오든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든 마찬가지입니다. 척추 상태가 나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비수술 치료부터 수술 치료까지 양심적으로 맞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광범위한 진단명을 통계로 잡은 엉터리 통계를 들이댈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환자의 상태를 고려해서 맞춤 치료를 하면 그것이 진실입니다. 왜 증상과 심각도가 다른 환자들에게 일반적인 통계의 경우의 수를 들이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치료의 기본이자 시작은 정확한 상태의 평가, 즉 정확한 진단입니다. 지금 환자의 상태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당신의 몸 상태를 제대로 알아줄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어떤 환상적인 존재하지도 않는 그런 특효약, 특효 치료를 강조하는 의사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98%인지 환자를 위한 건지 의사를 위한 건지 시간과 비용, 고통의 정도가 측정되었는지 왜 일괄적으로 98%의 잣대를 가져다 들이대는지 제발 논리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털보의사가 여러분이 사기당하지 않도록 생각의 틀을 열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논리의 날을 세우고 제발 찬찬히 생각해 보시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영상은 제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찍은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겹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보시고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털보의사 김진균의 의학 정보였습니다.